애초부터 입법 폭주를 하는 야당에 경고하려던 것이지 실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그리고 소속 규모 여기에 대해서도요, 사전 정보가 일절 없어 전혀 모른다라고의 합참 쪽이 사실은 이 전시라든가 군 이동 이런 것들은 사실 제일 이 밝아야 될 상황인데 아무 정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글쎄요, 좋게 얘기해서는 아주 극비리에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비판적으로 이 시간을 보면은 이 준비가 완전히 치밀하게 면밀하게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심야에 국회에 수백 명의 계엄군과 군용 헬기, 트럭이 들어닥치는 사태, 이게 합참의 고위 관계자들은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한 자체는 이게 준비 부족이라든가 아무리 보안에 신경을 썼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뭡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정도,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한 그런 졸작이었다라는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뭐 투입된 소속 군 병사들의 또는 장교들의 소속을 보면 육군 특전사 예하 707 특수임무단,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장공 작전항공단, 수방사 특수임무대대, 군사경찰특임대대, 그러니까 상당히 공수부대 중에서도 아주 민첩하기로 그리고 잘 싸우기로 유명한 그런 부대들을 투입을 시켰지만 사실은 그렇게 완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국회를 전체 장악을 하고 그럴 만한 의도가 여기저기서 보이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죠. 이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장이 바로 증언을 하는데 자기는 그날 6시 반에 약속이 있어서 6시쯤에 일어나려고 옷을 입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화가 이 용산 대통령실에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어디 계시냐 해가지고 지금 막 나가려고 하는 참이었다. 그러니까 약속 취소하시고 대기하세요. 중요한 일이 곧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본인이 약속도 취소하고 이 경찰청장 방에서 대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엄령 발표 4시간 전인 이날 6시 20분경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대기하라 이렇게 자기가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뭐 어떤 약속인지 몰라도 나가려고 하다가 약속을 취소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 정도로만 얘기를 했지 어떤 계엄이라든가 계엄이 곧 발표가 되니 경찰청장으로서 이렇게 치안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체 듣지를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경찰청장도 계엄 발표 서너 시간 전까지 알지를 못한 상황이 된 것이죠.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미스테리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뻥뻥 터져 나오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깨끗하게 그랬구나 라고 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해명 이런 것들은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뭐 시간이 조금 걸릴 거는 같은데요. 자, 이제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생각이 없었는데 국방부 장관 건의를 받고 이것을 실행에 옮겼는지 아니면은 원래의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를 합니다마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흥분 상태였다라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요거는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윤 대통령이 흥분 상태였다라고 하는 증언 그리고 그 뒤에 비상계엄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3일이죠. 저녁까지도 정부 고위인사 대다수가 계엄 선포를 낌새조차 알아차지가 못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여기 이제 서울 광화문이 아니라 세종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후 장차관들은 각
각자 일정에 따라서 지방 출장지로 흩어졌는데 한 총리가 오후 1시 반쯤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 경제 성장 전망에 관해서 간담회를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일상적인 수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 조짐이 나타난 것은 5시쯤에 이제 급격히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엄법에는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게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한 사람이 내치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이죠. 그 2사람만이 건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그날 이 중앙정책협의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울산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울산에. 그런데 이 장관은 행사가 끝나는 5시 반까지 있다가 항공편으로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5시쯤에 어디 급한 일정이 있다고 퇴장을 해서 기차편으로 급고 서울로 향했다. 그래서 이때는 이미 이제 계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착수를 할 때니까요. 5시부터 계엄의 준비 작업이 착수가 됐다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또 김용현, 이상민 이 2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침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 2사람만은. 자, 이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 이 표를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국무회의 이거는 이 계엄법이라든가 나와 있죠.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는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심의라는 것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심의는 의결하고 다릅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이거는 좋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의결을 하거나 이거 국무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계엄이 너무 위험합니다라고 의결을 하지 않으면은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심의라는 얘기는 의결하고는 다르죠. 충분히 국무회의 장관들 그리고 총리 부총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 그래서 바람직한 여부가 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그것을 감안을 해서 선포를 하든 아니면 거둬들이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쭉 나오죠. 이게 계엄 선포할 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그 다음에 해제할 때 2번째 칸은 해제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 선포할 때는 같이 참여를 했고요. 바로 이때 상당히 흥분 상태였다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평상시에 그런 차분하거나 어떤 그런 말투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쫓기는 듯한 흥분 상태였다라는 것이 목격자들의 취재 내용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할 때는 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한덕수 총리가 주재를 한 상황이시죠. 한 총리는 계엄 선포할 때, 계엄 해제할 때 2번 다 참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요거는 선포할 때만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해제할 때, 즉 새벽에는 참석을 안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선포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고 해제할 때만 국무회의에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모가 돼 있는데요. 세모는 파악이 안 된다. 본인이 거기에 참석했는지 여부인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해서 세모가 돼 있는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거는 2번 다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호 통일부 장관은 첫 번째 선포할 때만 하고 2번째 해제할 때는 참석을 안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로 참석 여부가 지금 불투명하다, 파악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김용현 장관은 선포할 때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고 4시 반쯤에 임시국무회의를 급하게 열을 때 요거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증언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번 다 있었고요.
보훈부 장관 두 번 다 없었습니다. 유인초 장관은 해제할 때만 있었고요. 네,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두 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안덕근 산자부 장관도 파악이 안 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첫 번째 선포할 때만 참석을 했고, 김한섭 환경은 해제할 때,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로 해제할 때만 참석을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해제할 때, 강도영 해양수산반은 참석 두 번 다 하지 않았다. 중소벤처 오영주 장관도 해제할 때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장관들의 참석 여부, 이것은 이 X를 친 것은 사실은 뭐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저녁 늦게 9시 이 정도의 임시 국무회의가 있으니 빨리 들어와라 라고 할 때 뭐 어디 지방 가 있거나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댄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치 않은 것이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엄을 지금 논의를 한다고 국무회의를 빨리 들어오라고 하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든지 이게 원치가 않았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 안에 포함이 지금 돼 있네요. 네,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 이것은 지금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거에 대한 그 유연적인 요소,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유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한 사람, 그리고 찬성을 한 사람들조차도 상당히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제가 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뭐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관련된 내용, 지금 막후에서 어떤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뒤에 표도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라고 하는 게 이 표에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간헐적으로 또 TV 화면에서 본 장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면도 있는데요. 선포에서 해제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얘기입니다. 12월 3일 오전 10시,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계엄 논의가 없었다. 통상적인 국무회의였다. 오후 5시에는 울산 출장을 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급고 서울행 KTX를 탔다.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6시 20분에 경찰청장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것도 지금 제가 미리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9시 40분에는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안을 심의를 했다.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안을 심의를 했다. 이게 바로 저녁이죠. 9시 40분에 처음으로 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얘기가 나오고 바로 아까 얘기한 그 장관들의 참석 여부가 이때 결정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9시 40분 상황을 아까 우리가 표를 보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10시 23분에는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가 시작이 됐고요. 27분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시 40분에 국방부가 비상경계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그리고 10시 46분에는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죠. 국회를 봉쇄하라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이 사진은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정당 관계자들, 대개는 이제 야당 그 관계자들이 더 경내에 많이 진출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바로 유연적인 계엄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는 그런 성명을 SNS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10시 56분 거의 11시가 다 돼가지고 불법적으로 한 계엄은 무효다라고 차 안에서 계속 자신들의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회에 집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50명만 넘으면은 바로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퍼뜨리죠. 11시 25분에는 계엄사령관의 바로 박안수 대장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계엄 자체가 해프닝으로 끝날 그럴 그 상황보다도 앞으로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라고 했는데요. 이제 12시가 넘어서 12시 7분부터 상황이 약간 이게 오래가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엄군 국회 경내 진입을 했고 계엄군 헬기가 3대가 떠서 이 국회 내에 가면은 저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잔디밭 운동장에 계엄군을 태우고 내려서 계엄군은 경내에 진입을 하는 상황인데요. 12시 45분 국회 당직자가 계엄군을 향해서 소화기를 분사를 했다.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강력 저항을 한 그런 상황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TV 화면을 통해서 밤새도록 저걸 지켜보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이 문제 12시 49분 국회 본회의가 저 우원식 의장 주재로 저렇게 방망이가 뛰어 나옵니다.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됐다. 예, 어떻게 됩니까? 191명이었죠? 예, 191명. 국회 정원이 300명이니까 150명 이상만 돼도 저게 정족수를 채우는 건데요. 191명이 찬성을 했죠. 그중에 18명이 국민의힘, 이른바 친한계로 불리는 당대표 한동훈 주변의 인사들이 18명이 참석을 했다 하는 거 어제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 18분에는 계엄군이 국내 경내에서 철수를 했고요. 4시 26분 드디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네, 4시 반에는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처리가 됐다. 바로 여기에 윤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한 총리가 주재를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시 32분에 계엄군은 원래 소속 부대에 복귀하라라고 명령이 내리고 계엄군이 저렇게 버스를 타고 철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아주 압축적으로 지금 거의 6시간 동안 일어났던 이번 그 계엄 상황이 전개가 됐는데요. 바로 이때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이제 간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워낙 대통령이 흥분된 상태에서 어조가 강했다. 지금 민주당의 저 폭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뒤엎기 위해서는 바로 계엄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두 사람이 그래도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더 심사숙고를 해서 이거 계엄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이지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크게 코너에 몰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대통령의 뜻이 강하고 이 어조가 또 윤 대통령 또 이렇게 아주 강력히 손을 흔들어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리를 비롯해서 그것을 막을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이 사전에 그런 그 국무회의 심의는 대통령의 뜻대로 그렇게 결론이 나고 결국에는 바로 10분 뒤에 대통령의 기자회견 간담회 계엄을 선포하는 간담회에 그대로 진행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전혀 안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건의는 국방부 장관이 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한 그 절차적인 그 요인 외에도 대통령이 이 판을 한꺼번에 이렇게 뒤집고 민주당의 거야의 폭정 폭거 이것을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계엄을 생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 분석이 훨씬 이제 설득력을 갖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계엄과 같이 한 번에 판을 휙 뒤집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워낙 민주당의 이 폭정이 저렇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 증언이 이제 국무회의 참석자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 뭐 전혀 이런 계엄 얘기를 하지 않다가 불쑥 건의를 수용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어떤 고민의 그런 흔적이 여러 가지로 보였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즉흥적인 성격, 이것이 화를 부른 그 측면이 남아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집중적으로 강조를 해왔는데요. 계엄령 선포 전날에 참모들에게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다가 이렇게 느닷없이 계엄령을 꺼내든 것인데, 바로 윤 대통령이 2021년 지금부터 3년 전에 7월 달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에 없었던 때 바로 이준석 패싱 논란을 일으키며 전격 입당을 했다. 이준석 당대표가 서울에 없을 때를 택해서 입당식을 조촐하게 치른 적이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중요한 결정에 너무 즉흥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준석 얼굴을 보기가 싫어서 그랬겠지만 그래도 당에 입당을 하는데 이준석 당대표, 그 당시에 당대표가 이준석의 서울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날을 택했다 하는 것은 두고두고 입방아에 올라갈 그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여권의 이 고위 관계자,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 같은 데를 하면은 그냥 사담이었겠지만 그냥 계엄과 같이 확 한번 뒤집어 놓는 것도 어떨까라는 것을 자기는 그냥 농담처럼 받아들였는데 그게 실제화가 돼서 자기도 적지 않이 놀랐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중에 또 한 가지 있죠. 바로 한 3명, 4명 정도와만 상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김건희 여사도 지금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탄핵의 빌미를 준 계엄 상황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야 알았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부인과 상의를 할 사항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그날 10시 23분 긴급 당화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참모진 대부분은 알지 못했던 것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러났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 가장 가깝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조차도 계엄령 발령이 임박해서야 이 정보를 공유를 받았다고 하는 거고요.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도 참석한 이후에 통지를 받았다 하는 얘기인데요. 이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의 여권 아주 실력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도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김영현 장관 등 극소수 인사가 계엄을 준비를 한 것이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김 여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계엄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글쎄요, 참 뭐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참 이 가슴이 아픕니다. 계엄군 관련된 것도 참 미스터리입니다. 계엄군이 이 실탄도 지금 장착을 하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실행력을 오판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날 심야 상황에서 군 병력보다도요, 야당 의원들이 먼저 국회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 한 170명들이 미리 공수부대가 오기 전에 집결을 해 있었고, 이른바 친한파로 불리는 18명이 또 그 뒤에 바로 국회에 착석을 한 이후에 공수부대 이 특전사 헬기가 국회 세대가 안착이 돼서 막 이 계엄군들이 경내에 진입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계엄군의 실행력에 지금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윤 대통령이 국회와 무력 충돌이 생기지 않게끔 계엄 선포를 1시간 뒤에 군대를 출동토록 하고 투입된 군 병력에 공포탄을 지급하거나 탄창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애초부터 입법 폭주를 하는 야당에 경고하려던 것이지 실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즉 이 계엄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 단도리를 한 것이 아니고 야당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계엄군은 뭡니까 하나의 소품으로 이용을 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인 것이죠. 글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70년대 뭐 그리고 또 영화에서 나오는 계엄군들은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대검을 꽂고 뭐 우리가 광주 5.18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만 정말 무시무시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별 그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엄군이 쓰러지자 이렇게 이 몸 밀당을 하면서 쓰러지자 또 옆에 있는 사무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또 일으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계엄군은 계속 사진 동영상을 찍는 직원들 특히 여직원들도 그 계엄군들이 요 앞에 있는데 계속 사진을 동영상을 찍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죠.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에 대한 적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여느 계엄군하고는 완전히 사안이 달랐다. 그리고 행태도 달랐다 하는 얘기가 또 다른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